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허리 통증도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허리 아파 본 적이 없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단 허리가 아프면 허리 디스크를 먼저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그런데 이 허리 디스크만큼이나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 바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보통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이제 디스크를 좀 많이 생각하시는데 척추관 협착증도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허리 질환이라고 하면 보통 허리 디스크를 생각을 하시기가 쉽겠죠. 근데 병원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척추관 협착증이 허리 디스크만큼이나 많은 환자분들을 접하게 됩니다.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는 특히 내 연령대가 높을수록 그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데요. 척추관 협착증은 내 허리 질환 중에서도 가장 오래 진행이 돼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퇴행성의 질환입니다. 이런 질환들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내 허리가 점점 무너져서 내려앉으면서 뒤쪽으로 내려가는 다리 쪽으로 이어지는 신경인 척수가 지나가는 통로 척추관을 좁게 만든다고 해서 우리가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하체로 내려가는 신경이 눌리게 된다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다리가 시리고 저리다. 그리고 내가 쥐가 자주 나는 증상들이 전조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진행이 되게 되면 엉덩이에서 다리 쭉 이어지는 통증 또는 저린 느낌, 여러 가지 당기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증상이 심해질수록 점점 다리가 마비되면서 보행이 어려워지는 이런 증상들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좌측편이 정상적인 척추관, 그리고 우측편이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쪽에 있는 까만색 부분이 척수라는 내 하체로 이어지는 중요한 신경이고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서는 디스크가 앞쪽에서 밀고 그리고 뒤쪽에서는 뼈와 관절들이 점차 자라나고 인대들이 두터워지면서 신경이 많이 압박되어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신경이 눌리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척추관 협착증의 대표적인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척추관이 좁아지는 이유 어떤 걸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척추관 협착증은 결국 내 척추 주변에 퇴행성의 변화가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될 부분들입니다. 척추의 퇴행이 진행을 하면서 내 뼈는 점점 가라앉게 되겠죠. 주저앉은 상태에서 뒤쪽으로 밀려 나오면서 신경관을 다시 또 좁게 만들 거고요. 근육과 인대들이 탄탄하게 허리를 또 받쳐줘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약해지면서 허리는 점점 더 주저앉는 퇴행이 진행이 될 겁니다. 주변에 인대에도 변성이 생기면서 척추관을 좀 더 좁게 만들 거고요. 이렇게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척수 신경이 눌리게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증상들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든다고 허리가 다 아픈 것은 아닌데 어떤 분들은 건강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허리가 불편하시거든요. 이렇게 개인차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좋은 지적이세요. 네. 우리가 보통 퇴행이라고 얘기를 하면 노화와 동일한 단어라고 생각하시기가 쉬운데요. 이 둘은 절대 같은 용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내가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꼭 퇴행이 많이 진행하지는 않는다는 그런 뜻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척추관 협착증에 있어서 그 퇴행의 진행 과정은 결국 내 척추 주변에 주변 조직들이 얼마만큼 환경적으로 문제가 생기는지 생기지 않는지 이 부분들에 기인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내 뼈의 밀도가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디스크에는 산소와 영양분이 잘 공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내 허리 주변에서 근육과 인대가 평소 때 운동을 통해서 탄탄하게 잘 받쳐주는지에 따라서 그 퇴행의 속도들은 조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 평소 때 운동을 어느 정도 좀 해주거나 네. 아니면 자세 유지와 같은 생활 습관들의 개선이 있다면 그
그 퇴행의 속도를 훨씬 더 늦출 수 있습니다. 네. 네. 원장님, 그런데 이 척추관 협착증, 허리 디스크와 동반된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30, 40대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허리 디스크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50, 60대의 중장년층으로 이어지면서 허리 디스크와 더불어 일정 수준 이상의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특히나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 디스크를 몇 번 이상 앓고 나서 그 이후에 퇴행이 가속화되면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또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디스크에 대한 근본적인 처치가 없이 보통은 통증만 다스려주는 이런 치료들을 많이 하겠죠. 이런 처치들만 하거나 아니면 운동이나 자세 교정 같은 이런 재활 처치가 없는 경우에 디스크에서 척추관 협착증으로 이행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좀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허리 디스크와 좀 비교해서 증상들 얘기해 주실까요? 네, 대표적인 증상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 네. 표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들이 척추관 협착증과 허리 디스크의 대표적인 증상들을 비교를 해놓은 표인데요. 척추관 협착증의 가장 주된 특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허리를 굽히면 통증이 줄고 편안해지기 때문에 증상이 심할수록 앞으로 숙이고 허리를 구부린 채 걷는 자세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허리를 굽히면 오히려 통증이 증가되기 때문에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있는 그런 특징적인 자세들이 있고요. 척추관 협착증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리가 시리고 터질 것 같다. 특히나 걸으면 걸을수록 이 증상들이 심해지게 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한번 주저앉아서 허리를 펴게 되는 이런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다리 쪽으로 보행장애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다리의 라인을 타고 내려가는 저린 느낌이나 아니면 통증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고요. 또 집에서 우리가 흔하게 해볼 수 있는 한 가지의 자가 테스트가 있는데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누워있는 상태에서 무릎을 펴고 다리를 올렸을 때 특별한 증상들이 없어요. 네. 근데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보통 30도에서 한 70도 정도 다리를 들어 올리다가 특정 각도에서 허리 쪽이나 다리 쪽에 찌릿하는 통증들이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두 가지로 집에서 자가 검진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네. 증상까지 알려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허리가 아프면 디스크인지 협착증인지 이걸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원장님, 왜 할머님들 보면 등이 90도 가까이 굉장히 많이 굽으신 분 있으세요? 네네. 이런 분들 협착증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척추관 협착증은 내 척추관이 좁아지는 부분들이 증상의 주된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허리를 굽히게 될 때에 기본적으로 척추관은 한 10에서 15% 정도 약간 확장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척추관이 확장되면 아무래도 내 통증이 줄어들게 되니까 내 몸에서는 편하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숙인 자세가 내 습관이 돼버리기 때문에 점차 허리가 굽어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척추관 협착증에서는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편안하게 자세를 유지를 하다가 60대, 70대가 되면 점차 허리 쪽이나 배의 근력이 약해지게 되겠죠. 허리를 펼 수 있는 힘들이 더 약해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허리를 굽힌 상태가 고착화될 것이고 그 뒤쪽에 있는 뼈와 관절들의 퇴행이 더 증가를 하면서 신경의 압박이 좀 더 심해질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점점 퇴행이 증가하게 되고 치료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네, 이 치료가 어려워지기 전에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 허리가 아플 때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 생각하시고 병원에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세요. 결국 척추관 협착증은 여러 가지 허리 쪽의 질환들, 염좌에서 허리 디스크까지 이런 증상들이 몇 번 이상 거치게 되면서 퇴행이 진행되고 척추관 협착증으로 이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든 병들이 마찬가지겠지만 가벼운 증상들이 있을 때 빨리빨리 고쳐놓고 그다음에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들은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겠지. 시간이 조금만 지나가면 낫겠지. 어차피 통증만 나으면 되니까 라고 생각한 경우에
방치해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은 증상이라도 빠르게 치료를 하시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허리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경우에 꼭 수술을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척추관 협착증에서 우리가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몇 가지 케이스들을 볼 수가 있는데, 척추관 협착의 증상들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대소변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 보통 이제 직장이나 방광까지 내려가는 신경을 막은 아주 위중한 경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진행하는 신경학적인 마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 다리가 근육들이 점점 약해지면서 보행이 거의 어려워지는 경우에 수술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은 전체 환자의 한 3에서 5%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여러 가지 치료 기법들이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치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네, 사실 뭐 수술보다는 비수술적인 치료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네, 결국 척추관 협착증은 내 좁아진 척추관 주변으로 염증이 나타나서 통증이 유발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경이 압박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다리 쪽으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 신경이 좁아진 그런 증상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결국 이때 우리가 이 눌린 그리고 손상된 신경을 어떻게 회복하는지, 이 부분들이 치료의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방에서는 3가지 요법으로 치료를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약침이나 봉침 치료를 통해서 척추관 주변에 발생한 염증을 줄여주게 되면 내 통증과 그리고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저린 느낌과 시린 느낌, 이런 신경학적인 자극 증상들을 해결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동반해서 우리가 뼈가 퇴행이 많이 오거나 아니면 신경이 많이 손상돼 있거나 아니면 주변에 인대들이 많이 닫혀 있는 경우에는 한약 치료를 통해서 복용을 통해서 우리가 퇴행성의 변화들을 좀 더 줄여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추나요법을 통해서 내 허리가 점점 굽어지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골반에 좌우 정렬이 많이 틀어져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바로 맞춤으로써 자세를 바로 맞추는 것들, 이렇게 3가지로 한방 치료를 진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약침과 봉침, 그리고 한약 투여, 마지막으로 추나요법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한방 치료로 완치된 사례가 분명히 있을 텐데, 네. 이것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네, 53세의 젊은 남자 환자분의 케이스를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까요? 네, 지금 보시는 53세의 젊은 남자 환자분이셨어요.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래도 운동량은 부족하고 앉아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척추관 협착증의 빈도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서도 훨씬 더 늘어나는 것들이 특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환자분은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에 디스크가 심하게 나오면서 척추관 협착증이 유발됐던 케이스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내 신경을 그리고 디스크를 본 건데요. 앞쪽에 있는 커다란 디스크 덩어리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약간 밝은 색깔의 이 신경이 척수라는 중심 신경인데 네. 원래 척수의 사이즈는 이 정도가 돼야 돼요. 근데 신경이 지금 가운데서 왼쪽 편으로 많이 누른 상태가 되겠죠. 네네. 이 환자분은 통증도 너무 심했지만 왼쪽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들이 거의 다 압박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행 장애가 상당히 심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네. 일단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통증을 먼저 줄여줘야 되기 때문에 신경근 회복술이라는 약침이 있어요. 네. 이 치료를 집중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한약요법도 초반에 증상이 심할 때는 하루에 3회 정도 그렇게 집중적으로 투여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신경이 지나가는 루트를 다시 절반 이상 확보를 해줬었고 증상이 잘 치료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어떤 치료든지 장점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게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한의학 치료의 단점, 네. 부작용, 후유증 같은 건 없을까요? 네, 척추관 협착증은 일반적인 염좌나 아니면 척추 디스크보다는 아무래도 시일이 오래 더 걸린다. 그만큼 퇴행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환자분들이 아주 많이 힘들어하고 답답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적절한 처치를 통해서는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너무 급박하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근본적인 처치를 통해서 내 몸에 자생력을 길러준다면
허리를 튼튼하게 받쳐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니까 열심히 치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치료를 할 때 궁금한 것이 이제 우리가 치료 기간은 또 얼마나 될까? 네. 이 대략적으로 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네, 일반적인 우리가 염좌라는 네네. 근육과 인대를 다쳤을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한 2주 정도의 치료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인 디스크, 보통의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1개월에서 길어도 디스크가 터진 상황이라도 우리가 한 3개월 정도의 치료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척추관 협착증은 아무래도 퇴행성 변화가 주가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2, 3개월 이상의 치료는 요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뭐 당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내과적인 질환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고 대부분 또 협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무릎 관절이 또 안 좋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뭐 어깨 쪽이나 목 쪽에 이런 동반된 증상들도 같이 가지고 오시게 되기 때문에 이런 동반된 질환들까지 같이 처치를 하는 부분들은 평균적으로 협착증은 2,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까 그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그 신경근 회복술 말씀하셨는데 네.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치료를 하는 겁니까?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약침이라는 그 요법들이 있죠. 네. 약침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한약재 중에서 척추 질환에 유해한 성분들만 뽑아내는 거예요. 네. 이렇게 추출한 부분들을 환부에다가 직접 주입을 함으로써 우리가 치료 효과를 누린다는 건데 신경근 회복술이라는 것들은 약침의 한 가지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결국 척수라는 뇌 중심 신경과 그리고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근이라는 가지신경에 문제가 생긴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 고농도의 그리고 고용량의 약침요법인 신경근 회복술을 통해서 우리가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를 하게 되는 거고요. 네. 염증을 줄여주면서 안쪽에 있는 신경의 회복을 도와준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원장님 그런데 수술을 한 이후에도 또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한의학 치료와 병행 가능할까요? 네, 방금 말씀하셨던 수술 후에도 증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거나 아니면 수술 후에 오히려 없던 증상들이 발생을 했다라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들을 FBSS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수술 후 통증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한방 쪽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질환들이에요. 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결국 내 수술이라는 부분들이 내 허리 쪽에 증상들이 100% 다 완치시켜줄 수는 없습니다. 이때 한방 치료를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경의 회복을 돕고 그다음에 결국 중요한 부분들이 내 허리의 근육과 인대들이 얼마만큼 척추를 잘 받쳐줄 수 있느냐 그리고 내 골반과 그다음에 허리 쪽의 밸런스가 잘 맞느냐 이 부분들이 신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치료들 중에서 한약요법이나 아니면 신경근 회복술 이런 부분들이 수술 후에도 통증이 남아있는 경우에 충분히 사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치료 방법 가운데 추나요법도 좀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게 참 도움이 많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결국 가장 근본적인 처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내 허리에 퇴행이 오고 그다음 디스크가 튀어나가고 이런 부분들은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겠지만 결국 내 자세가 틀어진 상태에서 그 생활 습관이 고착화되니까 네. 내 뼈가 한쪽으로 무너져 내려앉기 때문에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을 바로 맞춰줌으로써 디스크에 비정상적으로 걸리는 부하를 줄여준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척추관 협착증은 결국 허리가 많이 굽어지는 부분들이 결국 큰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들이 다시 또 허리를 꼿꼿하게 펼 수 있는 그런 교정들을 통해서 결국 이런 추나요법을 통해서 허리 질환에 가장 큰 역할들을 해줄 수 있습니다. 네, 근본적인 추나요법까지 치료법을 좀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아프기 전에 우리가 좀 평소에 척추 건강 잘 지키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퇴행을 막아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평소 때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아니면 내 몸을 뭐 한쪽으로 많이 트는 이런 나쁜 자세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평소 때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네. 또 중요한 부분들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 빨리빨리 처치를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척추관 협착증으로 이행할 확률이 훨씬 더 낮아질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방송에 나올 때마다 항상 주장을 하는, 그리고 부탁을 드리는, 당부드리는 이런 말씀들, 평소 때 조금이라도 운동을 해주시는 것들, 이 부분들이 내 척추 건강을 지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해줄 겁니다. 네, 예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과 함께 노년에 많이 발생하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